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모드, 즉 프로 동영상 모드를 활용한 영상 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로 동영상 모드를 실행시킨 이후 좌측 상단, 두 번째에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동영상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는 동일한 면적에 들어있는 픽셀의 수를 일정한 정도 규격화시킨 개념입니다. 이러한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상의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영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60 등의 높은 프레임이나 3배나 4배 광학줌 또는 울트라 와이드 렌즈는 최고의 해상도인 8K를 선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없겠냐. 그리고 영상 파일의 용량이 많이 커져서 이를 저장하거나 편집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해상도는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과 이를 편집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타협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째로 프레임 레이트는 1초당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면 화면의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짐벌 등의 특수한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영상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해상도에서 선택 가능한 120 프레임 레이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한 뒤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를 느리게 설정하면 퀄리티 높은 슬로모션 역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이 노출, 즉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셔터 스피드가 프레임 레이트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 레이트보다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없게 일종의 락이 걸려 있습니다. 60프레임으로 설정했다면 셔터 스피드를 60분미 1초보다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없는데 이를 30프레임으로 낮추면 셔터 스피드를 30분 1초까지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촬영 시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 값을 느리게 조절하면 카메라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늘어나 영상이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는 플레이메이트를 낮춰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충분히 밝은 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셔터 스피드는 밝기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피사체에서 나타나는 잔상, 즉 오션 블루에도 관여를 합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른 적절한 잔상이 남도록 셔터 스피드 값을 조절해야 하는데 60프레임이면 120분이 1초 등으로 플레이메이트에 곱하기 2를 해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션 블루가 표현되는 일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빛이 적절하거나 조명을 통해서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를 활용하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느리게 설정도 적절한 노출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이즈로 영상의 밝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즈는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에 대한 개념으로 이 값을 높이면 영상이 밝아지지만 노이즈가 심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영상 결과물을 위해서는 항상 이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촬영 환경이나 빛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셔터 스피드와 이즈로 밝기를 맞췄을 때 적절한 노출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노출값에 대한 개념이 에브 항목으로 에브 값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면 노출이 부족한 것, 그리고 플러스로 높아지면 노출이 과해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가노출이나 과소노출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EV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나 iOS를 자동으로 세팅했을 경우에는 에브 값을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직접 조정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손쉽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의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프의 양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화면의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것,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화면의 밝은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양쪽 끝부분에 그래프의 피크가 치우있지 않도록 조정하면 과출이나 과소노출 없는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 환경에 있는 빛의 영향을 보정해서 하얀색 피사체를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설정으로 조명에 따른 초점값이 각각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값을 자동으로 세팅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이것을 높이시면 되고, 반대로 차가운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값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특정 값으로 보정하면 타임랩 영상과 같이 장시간 촬영을 할 경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색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포커스라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초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3으로 절약해주는 자동 초점은 중앙과 멀티로 나누는데, 먼저 중앙의 경우 화면의 가운데 있는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으로,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새로운 피사체가 들어와도 초점이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멀티의 경우에는 중앙에 비해 비교적 넓은 영역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기능으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사각형의 점들로 표시가 되는데, 중앙과 반대로 멀티로 화면의 가운데 외에 다른 영역에 새로운 피사체가 들어오면 이를 인지해서 자동적으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수동 초점을 선택하면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가 옆에 나타나는데, 초점이 맞은 것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초점 게이지를 높이면 멀리 있는 피사체, 반대로 이를 낮추면 가까운 곳에 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수동 초점을 활용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어지점에서 멀리 있는 비지점까지 초점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영상의 입체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특정 사물이나 풍경을 찍는 경우에도 초점을 해당 피사체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임랩스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프로 동영상 모드를 활용해서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그리고 포커스 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출이나 초점을 적절하게 설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영화 같은 느낌의 고퀄리티의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스마트폰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